네, 이번 시간은 이제 복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10페이지에 20분부터 가겠습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복대리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갈게요. 본인 갑이 있고요. 을이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병하고 이렇게 약정 하겠죠. 이때 을이 상대방하고 하는 것은 요거는 대리 행위가 되겠죠. 무슨 행위요? 대리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대리 행위. 자, 대리 행위는 현명하니까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대리 행위죠. 자, 이럴 경우 혹시 이렇게 해서 을투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할 때 이것을 복자항을 하는 거니까 복임행위라고 해요. 이 복임행위는 본인 이름이 아니고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선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대리인도 여전히 이렇게 병하고 상대방하고 계약하려면 역시 을투도 역시 병한테는 대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리 행한다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한다? 네, 본인 이름, 갑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대리인도 여기 갑을 대리하는 것이지 을을 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복대리가 나오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자본.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게 바로 뭐다? 복대리가 되겠습니다. 자본을 기억하시면 그 20번에 1번 있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자,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은 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뭐다? 복대리가 된다는 거. 1번 자체에서 이미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갑니다. 21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1.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의한 수권행위 처리에서도 소멸한다. 네, 이 사람도 대리권은 있지만, 그죠? 1번 지문, 대리인의 의한 이거 처리하더라도 뭡니까? 네, 대리인 수권의 처리에도 소멸하겠죠. 모권이 소멸하면 자권도 소멸한다. 네, 바로 1번이 맞고요. 자, 두 번째는요. 본인 승낙 부득이한 사유는 임의 대리에 관한 얘기예요. 네, 임의 대리인은 함부로 복임권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언 권한, 복임권이 없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언제? 본인이 오케이 허락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할 수 없어요.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요. 미PP 법정 대리인, 특히 미성년자 부모 법정 대리인은 미PP 허락 맡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 권한이 있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 권한이 있던 대신 책임도 무겁게 져야 되겠죠. 따라서 과실 유무 묻지 않고 무과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선임 감독상 책임 있죠. 요거는 다른 말로
이건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잘못이 있을 때. 출발이 달라요.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한다면, 그래서 2번 지문은 임의 대리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지문 틀렸고요. 세 번째 지문은 본인 지명 없이 복대리 선임할 수가 없죠. 혹시 복인권이 없지만 이렇게 할 때 하는데, 혹시 본인이 잘나가지고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책임이 경감됩니다. 지명 없이가 틀렸고요. 네, 복대리는 본인 위한 거 표시하지 않았죠. 그러면 대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복대리 선임되면 대리인 대리권 모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만 본인을 대리한다. 아니죠. 자, 대리인 대리권이 소멸하면요. 네, 복대리권도 소멸하고요. 다 소멸하는 겁니다. 다 모권 소멸하면 자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1번이었고요. 자, 다음에 22번 갈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첫 번째, 복대리권은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안 되죠. 네, 모권, 자권을 기억하세요. 대리인, 대리권, 복대리인, 대리권, 모권 소멸하면 자권 소멸하겠습니다. 다음,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 선임했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네,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도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리? 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에서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네. 네,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아니고요. 대리인의 복임행위. 선임되는 누구의 대리인? 네,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복임행위지 대리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하게 선임했을 때는 본인한 선임 감독상 책임만이 있다. 네. 여기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경감돼서 이 과실 책임으로 다운됩니다. 연습하세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므로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의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으로 다운됩니다. 정답 4번. 자, 다섯 번째는요, 지문이, 자,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으면 당연히 복대리 선임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 무건대리 3개로 들어갑니다. 자, 무건대리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무건대리지만, 을의 무건대리지만 본인 갑에게 그래도 책임이 있다 한다면 그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 대리가 있고요. 본인이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바로 뭐다? 협의의 무건 대리입니다. 협의의 무건 대리입니다. 어쨌든 이 표현 대리도 유권 대리 소속은 아니에요. 무권 대리 소속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갑하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대리권은 없는데 을이 가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효과는 갑한테 가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갑한테 혹시 무권 대리지만 갑한테 혹시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 둘 중 하나입니다. 본인한테 책임이 있으면
이쪽에서 표현대리 주장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표현대리고, 책임이 없을 때는 협의의 무권대리로서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거의 100%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는 잘 좀 정리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3페이지에는 이제 표현대리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것 됐습니다. 자, 그럼 표현대리가 있으면요, 표현대리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표현대리 종류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대리권, 수여했다는 것을 표시했을 때, 자, 이 표시를 신뢰하고 거래한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대해 상대방이 이 표시를 신뢰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대리권 수여 표시 뭐다?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한은 있는데 이 권한을 갖다가 넘어서 했을 때, 그래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믿었다 한다면 역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고요. 지금은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자, 소멸 후 표현대리에 관련돼서 상대방이 역시 믿었다 한다면 역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종류 세 가지입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권한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자, 1번입니다. 본인 갑이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였음을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않았다. 네, 요거이죠. 갑이 대리권 을한테 뭐 했다? 수여했다. 그걸 병한테 표시했다. 근데 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1번은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1번 얘기고요. 두 번째, 처가 남편의 유학 중 그 인감을 사용해서 남편의 전답을 팔아 맏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일상가사 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에는 일상가사 대리도 포함되고요. 복대리인이 대리인 대리권 범위를 초과했다. 이것도 권한을 넘어서 했다 하는 표현대리가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한 후 제3자한테 매각했다. 4번은 표현대리랑 관계가 없죠. 위조해가지고 이런 거죠. 갑 등기를, 을이 그 등기를 위조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병한테 판 얘기지 대리인 자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표현대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다섯 번째는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에서 금전을 차응을 대리권 수여받은 자가 매각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되겠죠. 어쨌든 그 4번 지문은 대리인 자격이 아니고 등기부상 자신의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5페이지에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설명에 관한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대리권 수여 표시는 수권행위의 일종이다. 자, 대리권 수여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건 수권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이게 수권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수권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이지만 수권행위는 법률행위가 되지만 대리권 수여 표시 여기까지 만약에 지문이 연결되어 있으면
관념 통지로서 준 법률 행위에 속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자, 대리권 수요 표시는, 네, 이 표시는 말로 해도 좋고요. 또 문서 작성해도 좋죠. 구두 서면 모두 무방하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상대방은 선임 무과시한다. 선임 무과실 입증 책임이 있다. 자, 믿었던 상대방이라는 것은 선의 또한 무과실이란 얘기예요. 선의 및 무과실. 자, 입증 책임은 갑한테 있습니다. 갑이 입증 책임이 갑한테 있는 거예요. 즉, 병 스스로 선의 및 무과실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아니다고 떠드는 갑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가야 됩니다. 3번 질문 틀렸고요. 네 번째, 호텔 등 시설 이용 우대권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 명칭을 사용하여 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 계약을 체결, 승낙 또는 묵인했다. 일종의 명의대여죠. 자, 그래서 팔레트들은 명의대여도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명의대여 관련돼서도 네, 몇 조가 125조가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팔레트도입니다. 4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본전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대리권 수요라는 말은 임의대리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리만 적용되지 대리권 수요 표시는 법정대리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125조 가지고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126조. 네, 타이틀 제목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얘기죠. 자, 기억,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거죠. 권한이 있고 넘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무슨 권한이 있어야 돼요? 네, 기본 대리권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넘다 안 넘다를 기준 잡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다. 두 번째, 기본 대리권은 권한 넘은 행위와 같은 종류. 자, 이거하고 A, B가 네,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죠. 동종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 틀렸다라는 얘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권한하고 넘은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정유사할 필요가 없죠. 디귿,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자, 수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120조 성립을 긍정한다. 네, 아까도 했습니다. 이 권한이 예를 들어서 일상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 권한에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법정 대리도 성립하고요.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권한 넘은 대리는 무슨 대리도 좋고요. 임의 대리도 좋고요. 법정 대리도 좋죠. 아까 대리권 수요 표시는 법대는 안 됐지만 임의 대리만 됐었습니다. 비교되고요. 자, 요거는 방금 했던 거 일상가사 대리권이 법정 대리거든요. 임대, 법대 모두 포함되고요. 자, 미음입니다.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 권리이고 표현대리가 사법상 행위. 네, 이 권한이 공법 행위고, 자, 이 넘은 것이 사법행위다. 네, 그럼 병 입장에서는
사법행위를 보고 계약한 거지 공법행위는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을 보려면요, 이런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음 지문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 네, 기억, 디귿, 미음. 네,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요. 28번에서요. 28번에서 4번만 볼게요. 유권 대리에 해당하는 주장 속에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안 됩니다. 네, 이건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이 체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네,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고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예요. 자, 무권 대리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표현 대리.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하겠다 할 수도 있죠. 그걸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그죠?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지 유권 대리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4번 지문 X라는 것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30번 잘 정리해 두세요. 30번 120페이지 문제 30번 문제 잘 기억해 두세요. 바로 나왔네요. 1. 상대방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1번 지문 틀렸고요. 두 번째, 권한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에 가는 것이다. 자, 이 권한하고 넘은 것이 꼭 동정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니은 지문도 2번 틀렸고요. 자, 세 번째 겁니다. 권한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에 선임된 복대리 권한도 포함된다. 네, 그래서 이 권한은 공부할 때 그냥 좁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넓게 해석하세요. 좁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넓게 해석하세요. 어차피 상대방 보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복대리 권한도 포함될 수가 있죠. 3번 정답. 자, 네 번째는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꼭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명의 되어도 일종의 수요 표시가 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 권한 넘는 대리가 있다면 권한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에서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고 과거 대리권 범위 내에서 소멸됐을 때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초과해서 했을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리권 있었고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데 과거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했다면요. 권한 넘은 표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것도 표시된 범위 내에서 했을 때 하는 얘기고 표시를 초과하면 이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30번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가시면 32번 정답 5번만 설명드릴게요.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요.
네, 본인이 100%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지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를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전적으로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되지 본인 70%, 상대방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것.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협의 무권대리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거, 그죠?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하고 상대방 기싸움이 될 거예요. 자, 상대방 있죠, 그죠? 자, 이것도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쪽이 사고 친 무권대리다. 그러면 이 계약을 불확정 무효 상태로 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는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추인해서 확정 유효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안 할 것이다. 추인 거절해서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갖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상대방도 뭐가 있긴 있어요. 보니까 독촉해 볼 수는 있다. 최고권. 두 번째는 나도 하기 싫다. 철회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추인 거절이 있고 상대방은 최고 철회가 있고요. 자, 그럼 무권 대리인은 권리는 없고요. 이 무권 대리인은 잘못이 있는 자니까 주장할 수는 없고요. 전적인 일단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에서 조심할 것은 무권 대리인이 선택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 무권 대리인이 선택한다는 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 능력자일 것. 그래야지 책임 묻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려면 행위 능력자이 됩니다. 자,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노는 것이 바로 뭐다? 협의 무권 대리다. 그런 얘기예요. 자, 1번 봅시다. 을이 병한테 자, 갑은 을에 대해 사칭했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갑은 을에 대리니까 본인을 사칭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을, 갑, 그죠? 여기 되겠네요. 을, 갑, 병,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을이 병한테 추인했대.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되죠. 자, 추인하게 되면 확정 유효가 됩니다. 불확정 무효가. 정확히 얘기하면 소급해서 확정 유효가 될 것이고 맞는 지문이고요. 을이 갑에게 추인한 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병은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즉, 을이 이렇게 추인한다 하지 않고 이렇게 추인한다고 혹시 했을 때 아직 병한테는 도달이 안 됐죠. 이때 병이 이 철회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고요. 맞는 지문이고. 세 번째, 을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해야 된다. 지금 여기 무권 대리인 선택이란 말은 안 된다고 그랬죠. 계약 이행, 손해배상 있잖아요. 계약을 이행한다든지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 선택은 상대방 선택이어야 되지 무권 대리인 선택이란 말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네 번째는 알았더라도 최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악이라 할지라도
아기도 최고권은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아기는 철회권이 없습니다. 나중 문제겠죠. 자, 다섯 번째, 을이 뭐라면 추인했습니다. 을이 이 계약을 추인했을 때,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취소하지 못하죠. 추인하면 여기 확정 무효가 됐고요. 또 이제가 설령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확정 유효, 그죠? 취소란 말을 쓸 수 없다고 그랬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우측에 협의의 무권 대리 설명으로 틀린 것. 3번 볼게요. 무권 대리인께서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하지 못했죠. 무권 대리인이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책임을 진다. 지금 계약 이행한다든지 손해배상 이야기는 이 상대방 선택의 문제지 무권 대리인 선택이란 말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35번은 3번이 잘못된 이야기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아이고, 아직도 표현대리가 나왔네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기억입니다. 125조 소정 대리권 수요 표현대리 있어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위임장 등 서면에 의해야 되고, 거기 틀렸네요. 이 표시는 서면일 수도 있고 구도일 수도 있으니까 기억침은 틀렸죠. 다음, 니은 125조의 경우에 본인이 상대방 악의 유가실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 책임을 진다. 자, 여기서 아까 했습니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져야 되니까 니은 지문도 틀린 거고요. 디귿 129조 소정 대리권 소멸 표현대리의 경우에 표현대리의 권한을 대행했을 때는 126조 권한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과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으면 이거지만 초과하면 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 지문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자, 리을은 대리행 효력에 따르는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유권 대리를 주장합니다. 자, 위 주장 속에 표현대리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죠.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리을 지문 틀렸고요. 미음, 무권 대리에 본인이 추인한 하지만 반드시 상대방의 것을 필요하지 않는다. 아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한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비읍, 대리인이 계약서의 서면에 본인 이름만 적고 본인 인장만 찍는 방법. 어차피 대리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 대리인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기억, 니은, 리을.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39번 갈게요. 사례 문제 꼭 나오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갑의 아들 을은 나왔네요. 갑의 아들 을은 갑의 대리나 칭하고 갑수의 부동산에 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갑, 을, 병 이렇게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 갑은 병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한 후에도 번복해서 추인할 수 있다. 안 되죠? 낙장 불입. 갑이 한번 선택했으면 끝이에요. 추인했다가 추인 거절할 수도 없고요. 추인 거절했다가 추인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지문 X고요. 두 번째, 갑이 을에 대한 추인은 사후 대리권 수여 볼 수 있다. 아니죠. 갑의 을에 대한 추인은 자기 효과를 원한다는 얘기지 대리권 수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여전히 무권 대리한 얘기고요. 세 번째는 판례에 의하면 갑이 사망해서 을이 단독 상속했죠. 그러면 단독 상속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토지를 판 거 되는 거니까 이 계약은 퍼펙트 유효가 되겠죠. 따라서
단독 상속한 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추인 거절을 행사할 수는 없죠.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가 단독 상속하는 순간 확정 유효가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추인 거절을 행사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을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를 했다. 답이 없다.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병의 최고에 대해서 갑이 침묵,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예스가 아니고 노로 간주합니다. 추인 거절로 간주합니다. 다섯 번째, 갑의 추인이 있게 되면 의뢰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해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돼서 유권 대리와 같은 결과가 생기죠. 정답은 5번. 무권 대리는 이렇게 사례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40번 봅시다. 130페이지에. 순서를 읽어야 되겠죠. 첫 번째,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 계약 당시에 알았던 경우 악이죠. 철회할 수 없다. 특징이죠. 안 경우 악이죠. 안 경우 뭐는 없다는 것, 철회할 수는 없다. 비교할 것, 추구할 수는 있겠죠. 맞는 지문이고요.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이 있게 되면 무권 대리인은 처음부터 유권해왔던 마찬가지로 다뤄지지만 본인 갑 상대방 사이에 효력 발생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의게 된다. 맞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한다는 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대리 권한 없이 타인 부동산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환 원칙이나 허용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만약에 단독 상속했다. 결국 자기 토지 판 거 아닙니까? 그쵸? 따라서 무효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면 이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추인 거절을 뭐 할 수 없다는 거 행사할 수 없다. 해지 맞겠죠. 디귿 지문도 맞는 얘기고요. 자, 리을입니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계약된 무권 대리임을 안 경우 나왔네. 안 경우 악이죠? 최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없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 지금 비교되는 게 뭐하고 뭐예요? 요거네, 요거. 기억하고. 리을. 여기 안 경우 악이 철회할 수는 있지만 최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찔러볼 수는 있잖아요. 자, 미음입니다. 무권 대리인 본인은 무권 대리인에서 추인 거절 의사 표시 다시 추인할 수는 없죠. 한 번 뱉으면 끝난 거죠. 자, 비읍입니다. 판례는 본인이 무권 대리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추인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고 추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하고 비읍만 틀렸네요. 맞는 지문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자, 됐고요. 자, 우측에 41번 역시 같은 방식의 지문이죠. 무권 대리인 상대방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자, 무권 대리인이 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 묻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인이 능력자 이해지 책임 묻는 거예요.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면, 그죠?
미피피라면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는 이야기예요.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 무권 대리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선택하면 안 되죠. 잘못 있는, 그죠? 네,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그죠? 누구 선택일까요? 네,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니은 지문은 X. 본인 추인 있거나 상대방 철회권 행사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네, 맞는 지문이죠. 본인이 원해서 추인하거나 상대방이 원해서 철회했을 때는 무권대리인 책임 물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리을입니다. 무권대리인 상대방한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이익이 아닌 실리 보는 것이 통설이다. 안 되죠? 네, 이 손해배상은 당연히 이행이익으로 가야 돼요. 무슨 이익이 아니고요. 실례이익 가면 안 됩니다. 이행이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손해가 나오면 이행이익으로 선택하세요. 그게 맞힐 확률이 높다는 거. 미음, 대리권 수혜 표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표시함을 요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다음, 무권대리 상대 부담하는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 못하거나 본인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이다. 네, 비음도 맞는 지문. 네, 이렇게 해서 무권대리 박스 형태 문제를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문제예요. 사례 문제냐, 박스 문제냐 하는 얘기고요. 자, 133페이지입니다. 43번. 갑으로부터 복사기 한 대 임차에 관한 대리권 수여받은 을 대리권 범위를 넘어 갑에 대려서 병과 복사기 한 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네, 갑, 을, 병 당연히 무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1번 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갑이 매매계약 추인을 거절하면 병은 갑을 누구에 대해서도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거기 안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선의 및 무과실일 때, 그죠? 이 을한테 책임 추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안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추인 거절했죠. 이때 병은 선의 및 무과실일 때 이한테 책임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경우라는 것은 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이 또는 유과실이면 이한테 책임 추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경우 추궁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을이 미성년자예요. 을이 미성년자. 그러면 이자가 뭐 해야 됩니까? 능력자이어야지 책임 묻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을이 만약에 뭐라면 네, 제한 능력자라면 추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1번, 2번 전부 다 지금 책임 문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병이 을에게 체결 안 알았을 때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역시 자, 철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악의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째입니다. 병이 을한테 대리권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갑은 병에게 대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5번째는 병이 을한테 매매계약 체결대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최고할 수 없다. 지금 거기 보시면은 3번과 5번이 비교가 되죠. 네. 이런 거예요. 지금 병이 안 경우예요. 악이에요. 자, 악이일 때 이 병은 최고권은 있어요. 최고권은 인정돼요. 근데 악이일 때는 뭐가 없다. 철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번과 5번 이 이야기는 아까 130페이지에 있던 내용과 비슷하죠. 30편 아까 있습니까? 리을의 안 경우. 자, 최고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안 경우 뭐 할 수는 있어도 최고는 하더라도 철회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43번은 이거 낸다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44번에 2번 볼게요.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본인 지위에서 무권 대리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무권 대리가 네 글자입니다. 본인을 갖다가 만약에 뭐 했다면 자, 단독 상속했다. 자, 무권 달이 당시는 당연히 불확정 무효가 되겠지만 상속받는 순간 자신의 토지를 팔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 유효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추인 거절을 행사할 수는 없죠. 네, 행사한다면 그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6페이지에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6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한테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틀린 것. 일단 갑병세의 매매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될 것이고 이때 단독 상속하는 순간 그 등기는 뭐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한 등기가 될 것이고 세 번째, 그러면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요. 네 번째,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한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거예요. 실체관계에 뭐하기 때문에 부합하기 때문에 따라서 병이 부동산을 정한테 넘겨줬을 때 그죠? 병 등기가 OK이기 때문에 정 등기도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OK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46번까지 풀겠습니다. 자, 무권 대리 반드시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